이어서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첫 교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4대 중독, 4대 중독으로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 네, 이제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 추세들을 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마약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청정국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안에도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이 손주가 이렇게 마약을 해서 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해서 몇 번의 매스컴을 타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기업의 총수에서도 자리를 좀 물러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하셨거나 또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마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기 있는 것처럼 향정신성 대마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마약들에 대해서도 어떤 중독되는 사례들이 뉴스에 공공연하게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약간 20명 미만이면 보통 이제 마약 청정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통계가.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인구 10만 명당 약 한 30명 이상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거꾸로 이런 이야기들은 약물에 의존하고 어떤 건강한 상태를 유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 어떤 자신이 처한 환경들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썩 행복하거나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 반증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고도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불과 한 7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원조를 주었던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게 거꾸로 도움을 주는 어떤 상호 동등한 호혜적인 입장에 서는 나라들은 유일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렇게 고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많은 나아진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약 중독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반대급부의 문제들을 이 전과는 다른 어떤 문제들을 좀 접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에 아니면 과도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그림자로도 자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개선점들도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많은 어떤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분야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또 반대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박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도박에 관한 부분 이제 표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것처럼요. 약 한 2012년에 모델 수가 3,100개였는데요. 그 다음에 2014년 2만 개, 2016년 7만 개, 7,000개, 2018년에 이제 1,200개의 어떤 그 사례를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어 왔네요. 그래서 저위험군, 비문제성의 도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비문제성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줄었네요. 저 유병률이 심각한 문제성을 가진 분들이 1.3%, 5.9%,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문제성이 중위험이와 중위험도, 그 다음에 문제성이 있다고 평가하신 분들이 2012년에는 7.2%, 2014년에는 5.4%, 그 다음에 2016년에는 5.1%였는데, 조금씩 줄어갔었는데, 오히려 2018년에 되면서, 오히려 5.3%로 좀 늘어났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좀 많은 부분에 있어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문제성을 가지신 분들이 꾸준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확천금, 일확천금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그 성실하지 못한 어떤 확률 게임을 좀 즐긴다거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즐기는 경우다. 또 우연인 게임이나 이런 것다라고 하는데요. 도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은 이제 천안에도 천안의 그 중독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만 천안 중독관리센터에서도 천안이 이제 위험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륜장이 두 정도의 경륜장 있죠. 경마장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많은 도박들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경륜, 경정, 또 스포츠 토토, 또 뭐 그 이렇게 개들 하는 어떤 개 투견도 있고요. 또 경견, 개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요. 투개, 뭐 또 소싸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구나 기계를 이용한 뭐 불법 하우스나 뭐 요새 게임장들도 많죠. 우리 흔히 볼 수 있죠. 바다 이야기. 한때 이제 온 매스컴들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뭐 바다 이야기, 뭐 스크린 경마, 또 우리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 카지노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행성 도박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폐광 지역인 강원도에 강원랜드 이제 카지노도 만들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박의 어떤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흔히들 할 수 있는 뭐 추첨, 로또나 복권이나 인터넷 게임 같은 것들이 도박의 어떤 문제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이런 사행 산업이 좀 확대되고 또 온라인 기술이나 모바일 기술이 발달되면서 불법 도박도 이제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이렇게 일정 지역에 정해서 그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걸 이용했다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ICT 기술로 이제 그 휴대폰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심만 있는 분들은 어떤 접속해서 하고 또 그러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사행성 게임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뭐 포르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불법 사행성으로 외국에 어떤 그 이렇게 사례를 외국에 있대 서버를 두고서 그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전에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마늘밭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마늘밭에서 뭐 100억이 넘는 돈이 5만 원짜리 돈다발들을 비닐에 싸서 막 환수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범죄 현장에서 사진으로서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이런 어떤 범죄의 어떤 수익금, 특히나 도박에 관한 것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 게임의 도박에서 어떤 막대한 수익을 올려서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도박 중독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8년에 전국 성인 남녀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2018년 기준으로는 2018년의 기준으로는 약간 5.3%의 도박 인구들이 위험률이 좀 유병률이 파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인구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약 한 46만 명 정도가 청소년 인구 중에서는 20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한 46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46만 명이라고 그러면 뭐 숫자로 보니까 작게 느껴지고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느껴지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한 해에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올해가 2021년인데 약간 50만 명이 채 안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6만 명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약 한 8명 중에 1명 정도 4대 중독 중에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중독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런 중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해왔는데요. 이런 중독에 관한 문제들이 과연 어떤 문제들이냐, 또 이런 그 중독에 관한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독의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중독관리센터 협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성 정신장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정신장애관리센터, 국립정신건강관리센터가 있어서 그 많은 기관들의 협업을 얻어서 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중독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한국 중독관리센터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8명 중에 1명 정도가 어떤 이런 중독에 관한 4대 중독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어떤 그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센터에 어떤 다양한 일들을 어떤 것들이 하냐, 우리 사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첫 번째 이제 기본 사업으로 이제 협회 회원들을 위한, 그 다음에 특화 사업, 그 다음에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있는데, 기본 사업으로는 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 활동,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업 지침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제 그 정부 평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권역별 중독 폐해 지원 활동들, 그 다음에 절주기간 음주문화 개선 활동, 그 다음에 전국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어떤 교육들, 실무자에 대한 역량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들로 하고 있고요. 특화 사업으로는 지역별마다 중독 통합관리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러한 어떤 그 실제 현장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적인 어떤 발전들이나 필요한 어떤 법률이라든가 정책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 통합센터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중독의 어떤 피해를 갖고 있는, 사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조기 발견하고, 또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와 연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중독 통합관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형 전체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 모델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국형 사례 모델,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많이 했고요. 또 우리나라 사례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음주 문화나 또는 어떤 도박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보다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문화정서적 특성 또는 환경적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중독 사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좀 찾고, 그러한 사례에서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꾸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관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좀 개발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협회에서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의 업무에서 기타 외부의 기탁 사업들을 현재 이렇게 진행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지역별 어떤 통합센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선 가까이 이제 저희가 충남이니까 충남과 천안을 좀 이야기를 좀 들면, 중독통합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이제 지역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천안도 천안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동남구청 보건소 자리에, 천안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남구청 보건소가 있고요. 그 보건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중독을 일으키는 분들에 대한 또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었으냐, 이제 지금 천안은 나사렛 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 위탁 관리를 맡아서 거기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석박사를 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 노숙인들, 그다음 노숙인 분들을 좀 케어하는 어떤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지도 마땅치 않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이제 노숙인 쉼터나 이런 데 그 소개를 해드려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며칠 생활을 하고 계시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시면 또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전체는 아니지만 약간 50%, 저희가 관리했던 사례에서는 약간 50% 정도가 나오시고, 심지어는 한 2, 3일 본인이 이제 좀 그 목욕도 하고 싶고 쉬고 싶은 그 시기 한 2, 3일만 지나면 또다시 이제 노숙인 상태로 부분들은 자유인이라고 하시던데요. 자유인의 상태로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개 중에 저희 케이스 중에서 한 20% 정도가 한 달 정도를 견디시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견디시면 좀 한 달 정도를 견디시는데, 노숙인 쉼터에서도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또 계좌를 만드시면 또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또는 6개월씩 적금을 유지를 하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하시던데,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을 하시면 조금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그 세를 얻어서 나가실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편한 잠자리를 제공을 하니까 그다음에 직업교육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재활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약 한 20케이스 정도를 함께 했었는데, 끝까지 나와서 6개월을 채우신 분이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신앙생활도 새로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자립을 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다른 그 모범으로서도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 또 지원하는 역할들도 잘 해주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이분들이 거의 다가 이제 알코올에 의존이 많으셔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목욕을 하신다고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면 목욕비 한 5, 6천 원 받으시면 그걸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에 가셔서 바로 소주 한 병을 사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안 가세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심각한지 정도를 이런 사례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도, 그 어떤 마음보다도 돈이 생겼을 때, 이 술을 사 드시고 싶은 마음이 가장 우선 앞서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 인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의존성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이 많은 경험들이나 사례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실제 전문적인 어떤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때 많이 좀 깨닫고 공부를 했던 케이스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통합관리센터, 천안에 있는 중독통합관리센터랑 같이 일을 해서 노숙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알코올을 좀 끊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도 많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했던 경험으로는 많이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한 2, 3일 또 하시면 또 그냥 이제 프로그램에 안 나오시고 아니면 또 노숙인 쉼터에서 나가버리시고 하시니까 그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니면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 잘 참여하셔서 잠깐 나갔다가 또 다른 어떤 노숙인 친구분들하고 만나셔서 또 한 잔 드시면 다시 원상태가 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교육하고 막 절주하셨던 것들이 다시 원상태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들 현장에서 좀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독관리 문제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중독 예방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기타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4대 중독이라고 제정한 것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독자 조기 발견하고 단기 개입 서비스, 또 지역 내에서의 중독 재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등을 통해서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또 시행령 제5조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범위 등의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례도 함께 볼 건데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세부 사업 및 서비스 내용이 이런 그 중독관리센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례관리센터 아니면 행복지원센터 또는 키움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또 정신보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 함께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룰 사례들은 이제 그 희망복지지원단과 그다음 중독관리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아무래도 중독에 관한 부분들은 그래도 주가 중독관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그 외에 중독 외에 제공되어야 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로 담당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독관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부 사업 내용이 중독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그 다음에 중독 질환에 대한 관리 사업, 그 다음에 중독 질환에 대한 가족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음주 폐해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사업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직장인,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 교육 사업도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들도 해나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지역 사회에 대한 안전망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안전망 조성 사업에는 보건복지 및 경찰, 응급지원 네트워크 센터를 구축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알코올 중독에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그 중독센터에서의 기초적인 상담, 그 다음에 경찰과의 연계죠. 안전에 관한 연계, 또 알코올 하신 분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물론 외국의 경우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알코올 중독자 되신 분들이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통제력들을 많이 내려놓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도 세지시고 평소엔 아프시다고 하시다가도 뭐 이제 굉장히 튼튼해지고 막 그 주변에 피해가 가도록 뭐 큰 소리도 내시고 또 이렇게 난동도 부리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일반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여성분들이 요새 이런 그 담당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담당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꼭 이제 경찰 연계, 그 다음에 그 천안 같은 경우는 소방서의 구조대 팀들과 연계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술병이 아니면 깨져서 뭐 그걸 밟아갖고 뭐 다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응급 지원 어떤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적인 문제, 또 이러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중독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훑어볼 수 있고요. 그 지역별 센터에서 한번 전국센터, 저희 천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충남 같은 경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역이 있다 보니까 천안하고 아산에 역이 있다 보니까 전철역도 있고 뭐 장항선 역도 지나가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모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시군 지역들은 이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아직은 지역사회 보호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교통편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역 센터들이 위치를 해서 중독에 관한 문제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충남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아산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천안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남보건소에 같이 있고요. 아산에는 아산시 보건소 별관에 따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한번 홈페이지를 좀 한번 보았는데요. 운영체계는, 센터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운영체계를 좀 보면, 어쨌든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충청남도, 그 다음에 천안시에 이제 천안시 산하에 천안시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안시 동남보건소와 나사렛대학교 함께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중독 질환에 대한 관리 사업, 그다음에 중독 예방 및 교육 사업, 또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천안시의 어떤 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중독이란 문제가 무엇인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독의 특징,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스스로의 조절력을 좀 상실한다거나 금단 증상, 또 갈망, 강박적 행동으로 인한 신체, 정신, 사회, 가족 관계 및 직업적인 문제 등 사회 문제들을 발생을 하고 있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을 둘러싼 그 주변 환경들까지도 사회적인 어떤 폐해들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러한 중독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술, 아니면 약물, 마약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4대 중독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기타 중독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어떤 사업들을 커뮤니티 상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들도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다양한 어떤 다른 지역의 그 통합지원센터 기관들과의 어떤 연계에도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천안시 유관기관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천안시청, 동남보건소, 서북보건소, 천안종합사회복지관, 네. 그 다음에 성정종합복지관, 쌍용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어떤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관들과 함께 하고 있고,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중독센터,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그 중독자 분들을 어떤 치료, 그 다음에 그분들을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다양한 개입 방법들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독센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그 중독 사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그 지역 내의 기관들을 통합하는 중앙의 통합지원센터 협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와 행정적인 장치,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까지를 연결을 해 나가는 어떤 체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독 문제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들을 좀 체계를 가지고 국가적인 관심과 법적, 제도적 서비스 안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